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강릉에서의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소소와 대설을 다 보내고 가을이 비로소 시야에 들어섬을 알리는 입추와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를 품은 8월이네요. 그러나 입추라고 가을에 들어선다고 이야기하기엔 너무도 무더운 8월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시기가 바로 8월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태풍도 아니고 8월에 때늦은 장마로 물난리가 나고 정말 지구 환경 보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로 실천해야겠어요. 그럼에도 강릉은 여름 기온이 내륙에 비해 시원하고 청정한 바다와 아름다운 산 모두를 갖추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계절 휴양지이죠. 그간 코로나로 모든 것이 위축되고 가슴 졸였던 시기를 보냈어요. 강릉도 예외는 아니어서 늦가을, 겨울엔 을씨년스러운 거리를 마주하면서 그냥 한없이 우울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젠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한결 평온해졌죠. 최근 다시 코로나가 들썩거리지만 왠지 그전 같지는 않네요. 조심스러운 가운데 자신감도 묻어나고요. 코로나가 엔데믹화하면서 세계 여행의 문이 다시 열려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관광객이 코로나 전만큼 늘어가고 있다네요. 김구 선생님께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음이죠. 강릉도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해외 관광객도 많이 방문할 것이 확실하겠죠. 이젠 우리의 안목도 세계 수준에 맞추고 우리다운 것을 더욱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되새겨야 할 것 같네요. 예년과 다르게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8월,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강릉 하슬라디오 이야기 톡톡 8월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먼저 하실까요? 강릉에서 행복한 에비타. 행복을 노래하는 신앙송가 양순이. 그리고 저는 강릉을 사랑하는 동쪽 숲입니다. 오늘은 클라라님께서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릉 하슬라디오 프로그램도 조금씩 변화를 추구해 재미있고 알찬 방송을 하고자 해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8월의 주제는 나만의 강릉, 모든 이의 강릉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인 강릉만의 향토색이 물씬 묻어나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요. 우리나라 대표 관광 휴양지로서의 강릉의 멋진 자연환경의 보존과 함께 여행 중 참고가 될 만한 정보와 개선점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의 삶의 터전인 나만의 강릉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도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의 독특한 특색이 있죠. 강릉도 예외는 아니기에 강릉만의 독특한 지역 특색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느낀 강릉의 특색은 강릉 사투리예요. 사실 강릉에 처음 왔을 땐 30년 전임에도 강릉 사투리가 크게 다가오진 않았었거든요. 주변 분들께서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았다고 생각됐었거든요. 사투리의 첫인상은 조금 무뚝뚝하달까 사근사근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에요. 제주 사투리처럼 아주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닌데 알아듣지 못할 단어는 꽤 있었죠. 분명히 느꼈던 건 억양이 독특하다인데 따라해보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강릉 사투리는 제주 사투리만큼 어휘가 풍부하다고 해요. 표준어와 완전히 다르고 주변 지방과도 전혀 다른 어휘들이 사용되거든요. 단어나 문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겨울은 저울,
딸꾹질은 깔때기, 여우는 영깽이. 영깽이요? 영갱이 네, 영깽이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네요. 네, 못 들어봤어요. 이쁘게 얄미운 사람 이야기할 때 영깽이 같다야 그러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저 같아요. 같은 사람 말하는 건가요? 맞죠. 그리고 목마 태우는 목말은 동고리. 동거리. 네. 새 잡을 때 쓰는 새총은 느르베기. 느르. 어린아이들 재롱인 곤지곤지는 장개장개. 부엌은 정지. 정지. 네. 그리고 비가 온다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조금 모자라는 사람은 미실이라고도 하죠. 네. 예. 동쪽 스님 말씀대로 어휘가 체감고는 아마 될 거요. 그렇게 네. 되겠죠. 네. 그리고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강릉 사투리는 말의 높낮이인 성조와 말의 길이인 음장 두 가지 모두를 쓰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은 아마 강릉밖에 없을 거요. 그래서 따라하기가 쉽지 않았군요. 높낮이에 장단이 함께 춤을 추니 어렵네요. 독창적 어휘가 다양함에도 제 주변에는 많이 쓰지 않은 것이 아마도 외지 사람을 배려해 주신 것 같네요. 예, 제가 첫 번째로 강릉 사투리라고 온전히 느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맥주집에서 할머님 두 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어디서 왔소?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관령에서 왔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영세 사람이구만 하시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전 금방 알아차렸죠. 영서 사람. 어자를 애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시굽다라는 시굽다. 말을 강릉 친구로부터 들었을 때 처음에 무슨 뜻인지 이랬고요. 친구에게 설명을 들은 후엔 한참을 웃었어요. 그렇죠. 네, 친구가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려주어서 한 모금 딱 마시자 친구가 저에게 시굽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들어본 저는 뭐라고? 시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 시굽냐고. 그래서 다시 제가 시굽다는 게 뭐야 하고 되물었죠. 농족수님 시굽다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시굽다는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소태, 쓴바귀의 맛처럼 쓰다는 뜻이래요. 네. 저는 아직도 시굽다를 들으면 시다라는 뜻으로 자꾸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변환을 거쳐야만 이해를 하기도 해요. 네. 시겁다야. 그런 잘하시네. 억양이군요. 예. 네. 강릉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강릉 사투리가 구수하고 또 정감이 가서 좀 배워서 써봐야겠어요. 네. 강릉말 사투리 보존회를 중심으로 사투리를 좀 더 살갑게 이용하려고 사회 전방위적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 강릉 이야기 톡톡에서도 고정 코너로 강릉 사투리 어휘를 조금씩 익혀가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데요? 그거 좋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재미있고 유익한 사투리가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강릉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아주 많아서 다음에 특집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투리 전문가를 모신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강릉하면 또 옛날부터 개가 참 많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예, 실제로 저 역시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강릉에는 유독 개가 많더라고요. 강릉에는 왜 개가 많을까 궁금해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네. 강릉의 개 중에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500여 년을 이어진 금남 반월개가 있어요. 경포 호수 주변의 12개 누정 중에 하나인 금난정이 거점이라고 하네요. 특히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까지 세워진 취영정 등 7개의 누정은 금남 반월개와 같이 모두 강릉 지역의 개 모임이 주가되어 건립되었대요. 그렇군요. 네. 이처럼 강릉의 개 문화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깊이와 관계망이 방대할 만큼
강릉 사회에 들어오려면 개에 들어야 한다는 말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증거겠죠? 그러네요. 이런 개 문화가 이어져서 강릉에 개가 많은 것 같네요. 아, 네. 개라는 걸 얘기하자면 돈을 불리는 데 초점을 맞춘 금융계와 네. 이웃 간의 친목에 초점을 맞춘 친목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는 돈을 불리는 금융계 쪽에 경험이 좀 있어요. 준비된 것 없이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계를 돈을 불린다기보다는 좀 쉽게 빌려 쓰는 개념으로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좀 비싼 이자를 주면서 썼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아깝다 싶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먼저 빌려서 활용하고 또 열심히 벌어서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그러면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갔는데 결국 지금은 그나마 형편이 좀 좋아졌죠. 어쩌면 그때 그 시절의 개 덕분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개 덕분 맞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금융계가 많았던 것은 아마도 당시 은행 문턱이 일반 서민에게는 좀 높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랬어요. 네, 거기에 강릉의 개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30년 전에는 가구당 평균적으로 개가 10개 아마 가까웠을 거예요. 아, 그렇게나 많았어요? 네, 작은 집이 6개에서 7개 정도였으니까요. 엄청난 수지요. 그러네요. 예, 10여 년 전에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개가 너무 많아서 줄인다고 줄인 것이 6개라 하셨었어요. 줄인 것이. 예, 네. 그래서 뭐가 가장 부담이 되시냐고 여쭈었더니 경조사비가 제일 크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경조사비. 네. 그게 부담되죠. 그 경조사비 말씀하시니까 자식들 결혼시킬 때를 대비해서 옛날 어른들이 금계를 들으셨어요. 금계. 아, 예. 금반지계나 금목걸이계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네. 예. 저도 친정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금반지계 하시던 걸 보면서 자라났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들었던 개는 층층개와 통로개도 있었거든요. 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아파트 2층의 호수가 201호서부터 215호까지 있다면 통로개, 수평개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아. 층층개는 1층부터 15층, 그러니까는 101호에서부터 150, 1호까지 수직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거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명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릉에는 3사람만 모여도 개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쩌면 강릉에 개가 하도 많으니까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층층개, 통로개 말만 들어도 너무 재밌고요. 3사람만 모여도 개를 한다니 강릉 사람들의 결속력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네. 네. 저도 친구로부터 우리 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고 있어요. 무슨 개예요? 무슨 개요? 혹시 볼리비아 개라고요. 볼리비아 개는 또 뭐죠? 볼리비아 개. TV에 볼리비아가 나온 걸 보고 야, 아, 우리 볼리비아 여행 가자 이렇게 시작한 개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행 개네요. 네네. 강릉이 낯선 저에게 친근하게 손을 내밀어 준 게 참 고맙기도 했고요. 네. 조만간 제가 볼리비아 개원들을 만나볼 생각인데 볼리비아 개에 저도 합류하면 어느 날 남아메리카에 있는 볼리비아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개예요. 여행 개. 강릉 사람 다 되셨군요. 네네. 네. 강릉의 개 문화도 좀 더 깊게 다뤄야 할 강릉의 대표 특징이지요. 전문가를 모시고 특별 대담을 진행해서 개 문화의 가치를 조명코자 합니다. 또 있습니다. 강릉의 특징이라면 이것을 빼면 진짜 섭섭하지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강릉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휴일에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상황을 접했을 때예요. 저는 정말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라디오를 다 틀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차를 말고 MBC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강릉의 모든 차가 다 거기 있더라고요. 왜 거기 다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농상전, 상농전이 종합운동장에서 아주 난리가 났더라니까요. 아, 예. 그거였군요. 네. 아, 이게 그 유명한 상농전, 농상전이구나. 그때 알았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강릉만의 특색임이 분명해요. 유명하죠. 네, 농상전, 유명하죠. 상농전. 예. 네. 제가 강릉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경험한 것이 있거든요. 거의 30년 전 이야기예요. 도로에서 차를 몰다 약간 시비가 일었는데 그때 상대방 운전자가 제 멱살을 움켜쥐곤 대뜸 묻는 거예요. 너 논 거야, 산 거야? 차 사고 난 후에. 네네네. 그때 정말 멍해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웃기지만 내가 논 건가 산 건가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제 서로 오해를 다 풀고 편의점 앞 파라솔 밑에서 맥주 한 캔으로 잘 마무리했죠. 아,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강릉 농고와 상고의 위치가 당시 강릉의 주류였음을 실감했었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강릉 사람들은 만나면 어느 학교 출신이냐고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 저는 매우 낯선 풍경이었어요. 학연으로 급친해지는 게 있긴 하지만 학연을 강하게 나타내는 건 왠지 뜻건의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기에 올바르지 않다는 관념이 있어서 그랬는지 왠지 꺼려지는 행동이었는데 강릉에선 학연이 아주 큰 결속력과 끌어당김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끌어당김은 좋은데 다르다고 해도 밀어내기는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죠. 아마도 그건 이제 선후배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일 거예요. 네, 그렇죠. 농고는 농고끼리, 상고는 상고끼리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뭔가 똘똘 뭉쳐서 굉장한 집중력과 응집력이 졸업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학교 어디 나왔나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었나 싶네요. 그런 것 같네요. 우리 남편 얘기해 볼까요? 우리 남편은 강릉 쪽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아들들 학교 보낼 때 그런 말 했었어요. 농고나 상고를 보내자고요. 아, 그 학교를 졸업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 소리 들었어요. 선후배들이 다 밀어준다고요. 아, 네, 확실히 농상전, 상농전 말도 필요 없이 정말 대단한 경기였죠. 네, 참 대단했죠. 네. 카드 섹션 같은 거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네.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양순이님 아들님들은 어느 학교를 갔나요? 저희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둘인데 명륜고등학교 출신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젠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과거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또 제가 강릉에 왔을 땐 중앙시장 한켠에 곶감전이 있었어요. 강릉이 영동지방에선 곶감으로 유명했죠. 많이 유명하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곶감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강릉의 곶감은 자연분이 많이 나와서 분이 거의 없는 상주겉과 대비되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 강릉 곶감 먹어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연분이 많이 나온 거였는데 저는 처음에 곰팡이가 핀 줄 알고 머뭇거렸거든요. 그렇게 그러셨을 수 네, 있어요. 저런 분들 중에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원래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찐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강릉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을 정도로 감이 많이 난다는 것도 참 놀라웠고요. 가을빛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매달려 있는 감나무를 볼 때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감나무 많은 집 할머니께서 담그신 3년 숙성된 감식초로 장아찌를 담궈봤는데 감식초 덕분에 아주 맛있더라고요. 아, 네, 맛도 좋지만 이 감식초가 몸에도 참 좋은 건데, 그죠? 네, 그렇죠. 저 동적수님 아까 곶감전 말씀하셨잖아요. 네. 곶감전 골목은 아닌데 중앙시장 초입에서 매년 곶감이 나올 무렵이면 강릉 곳곳의 곶감들을 수매하거나 판매도 하는 분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 일 때문에 시장 쪽을 갈 때마다 습관처럼 들러서 손질하고 있는 곶감들을 봉지에 담아서 사오곤 했어요. 네.
혹시 동철이라는 감 이름 아세요? 동철이요? 사람 이름 같아요? 저 동철이 알아요. 먹어봤어요. 네. 그 감 크기가 대여섯 살 애들 주먹보다도 훨씬 큰데 아, 이 크네요. 꽃감이 되면 쫀득쫀득한 식감과 하얗게 생기는 분이 정말 달콤하게 만드는 강릉을 대표하는 꽃감이라고 해서 유명해요. 네, 맛있어요. 네. 네. 저희 남편과 저는 꽃감을 둘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 맛있잖아요? 네, 맛있죠. 네. 네. 최근에는 강릉 곶감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좋은데요? 네. 네. 우리가 강릉 곶감을 많이 선택해서 과거의 위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예. 특히 100%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맛은 물론 영양도 아주 높다고 해요. 지금까지 강릉만의 특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젠 모든 이의 강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삶의 터전인 강릉이 국민 관광지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죠. 각기 장단점이 있겠죠. 어떤 때 이런 느낌이 드세요? 네, 저는 주말이나 공휴일, 피서철에 초당이나 경포 쪽으로 가는 길이 막힐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한 번은 식사하러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돌아 나오는 데만 1시간도 넘게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되도록 붐비는 곳엔 가지 않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릉이 된 건 참 좋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밀집되어 모이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날 땐 평화로움이 깨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해요. 네, 저도 그렇죠. 그런 마음 있더라고요. 네. 관광객들이 또 무분별하게 버리고 간 쓰레기들을 보면 솔직히 한숨도 나오고요. 참 문제죠. 네네. 특히 바닷가에 늦은 밤까지 폭죽 터트리면서 술 마시고 시끄럽게 할 때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은 선진 국민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뉴스에도 이런 쓰레기가 무려 1만 톤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숙한 행동이 나올 때까지 행정적이나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중앙시장에 다녀보면 휴일에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맞다. 관광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아예 다른 집을 가거나 혹은 그 시간대를 피해 다니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가끔은 어떤 것들이 환영을 받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내가 아는 집이면 역시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자화자찬도 해보기도 하고요. 네, 네, 저도 그래요. 네, 지금까지 관광지로 강릉을 느끼게 되는 사례를 들어봤네요. 주 5일제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많이 늘었죠. 네. 네. 예, 마을 단위로 특색이 있는 테마 마을이 많이 생겼고요. 지역 특산물을 주제로 하기도 하고요. 강릉에도 여러 축제가 있죠. 네. 강릉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분들을 위해 이런 축제를 소개할까 해요. 강릉시 홈페이지에 소개된 축제를 보면 4월에 열리는 장덕리 복사꽃 축제, 6월에 강릉 단오제, 7월엔 풍어마을 연꽃 축제와 강릉 예총주간의 국제 청소년 예술 축전, 8월에 경포 서머 페스티벌, 10월엔 소금강 청학제와 강릉 커피 축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을 단위의 축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언급되지 않은 축제는 댓글로 달아 소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축제별로 안내 말씀드릴게요. 양순희님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4월에 열리는 장덕리 복사꽃 축제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하실 땐 복사꽃 마을로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복사꽃 마을은 주문진 바닷가에서 4km 내에 위치한 숨은 진주와 같은 무공의 청정 마을이에요. 영동 지역 최대 과수 마을이죠. 복사꽃 마을은 2002년 태풍 루사 때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마을 주민 모든 분이 하나로 단결해서 축제를 만드시고 결국 지금의 안정과 발전을 이뤄낸 참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예, 그러시네요. 네, 특히 봄에는
복사꽃이 온 마을을 뒤덮어 정말 장관이 펼쳐집니다. 와, 무려 100여 농가가 복숭아를 재배하시고 있거든요. 아, 정말 크네요. 네, 이제 복숭아가 나오기 시작했죠. 복숭아는 거의 모든 종류가 다 있습니다. 백도, 황도, 천도 등등. 백도에는 또 무른 백도, 아. 딱딱한 백도, 여러 가지죠. 네. 네. 필요하시면 대표 전화 알려드릴게요. 033-661-5207, 5208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어제 복사꽃 마을 가서 복숭아 사왔거든요. 네, 너무너무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저도 맛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청정 마을에 최근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해요. 걱정거리요? 무슨 네, 걱정이죠? 마을이 위치한 주문진에 지정 폐기물 처리장이 생길 거라고요. 청정 지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깨끗하고 좋은 맛있는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는 마을로서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렇겠네요. 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달리 주변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 성분을 지녀서 적정한 처리를 위한 의무가 국가에게 있을 정도로 중대 사안이기에 걱정이 크게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앞으로 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되어 큰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강릉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진짜. 우리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네. 다음엔 6월의 강릉 단오제입니다. 단오제는 워낙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전 국민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한 번쯤 또 방문해 보셨을 것도 같은 강릉 대표 축제인데요. 1967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보존 전승되고 있습니다. 2005년 유네스코 세계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에 등록되었고요. 2008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되었어요. 아, 대표 목록이네요. 네네. 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승 보존해야 될 귀중한 문화재산인 것이죠. 문화재인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강릉시에는 강릉 단오제 전수 교육관이 있어서 단오제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하셔서 천년의 어울림 단오의 모습을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로 2년이나 미뤄졌던 단오제가 열려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네, 7월에 열리는 풍호마을 연꽃 축제와 국제 청소년 예술 축제는 제가 소개할게요. 네, 네,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풍호마을에서 연꽃 축제가 열렸어요. 풍호마을은 강릉시 강동면에 위치하는데 단풍나무가 많은 호수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대요. 연꽃 축제는 기찻길을 끼고 있어서 풍경과 초록빛 자연 늪지에 만발한 백년, 홍련의 연꽃이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루고 있죠. 네. 경포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전 경포만 가봤는데. 풍호마을 그거보다 연꽃 훨씬 축제가, 큽니다. 네, 아, 네. 매우 유명해요. 네. 규모가 무려 3헥타르나 되고요. 밤에도 불을 밝혀주니까 관람이 가능해요. 더불어 습지에 자라는 다양한 식물들과 예쁜 꽃들, 그리고 기괴한 박터널들이 있어요. 아, 볼거리와 함께 연잎밥, 연잎국수, 연잎차 등 연잎으로 만든 먹거리도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구경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연꽃 축제장에 입장하셔서 걷다 보면 데크로 포장된 길과 흙길로 선택하는 곳에 도착하시게 될 거예요. 이때 흙길로 가시면 귀엽게 반겨주는 개구리들을 아주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개구리 네,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니에요. 저는 내년에 아, 네. 개구리 친구들 만나러 꼭 가봐야겠어요. 아,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는 연꽃도 아름답지만 기찻길에 무언지 감성적인 느낌을 받았고 주변과 잘 어울리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음은 국제 청소년 예술 축전입니다.
강릉 예총에서 주관하는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나누고 즐기면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키워주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청소년 페스티벌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참가 단체들은 합숙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 유적지도 탐방해서 서로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참 좋은 시스템이네요. 네네. 대부분 7월 말에 4일간 열리는데 2022년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렸대요. 네. 세계 청소년들의 재능과 희망을 즐겁게 볼 수 있는 좋은 축제죠. 예, 그런 것 같네요. 네. 이런 축제는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네네. 말이죠. 네, 8월에는 경포 해변에서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올해는 7월 18일에 불후의 명곡 록 페스티벌 인 강릉으로 이름을 바꿔서 열렸죠. 네. 네, 매년 고정 행사는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에 열리는 축제는 소금강 청학제와 강릉 커피 축제가 있죠. 소금강 청학제는 1975년에 시작되어 강릉시 영곡면, 삼산리, 소금강 지역에서 매년 10월 둘째 주말에 열려요. 네. 축제는 1975년 소금강이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례를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요. 제례는 토지신, 산악신, 용왕신을 모시고 풍년 풍어와 주민의 안녕과 관광객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래요. 네. 2001년 25회 소금강 청학제부터 면 단위 행사로 커져서 면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아주 큰 축제의 장이 됐고요. 청학산은 어떤 특정한 산이 아니고 영곡면, 삼산리의 산세 전체를 이루는 명칭이래요. 율곡께서 이곳 산의 절경에 감탄하셔서 청학산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그런 네. 내용이 있었군요. 네네. 이 축제는 전야제 포함해서 이틀간 열려요. 10월에는 그러면 이거 청학제 네. 이것도 또 가봐야 되겠네요. 산에. 가봐야죠. 네. 네. 그럼요. 네. 가을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때라 소금강의 절경을 배경으로 열리는 무척 아름다운 축제고 또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아주 풍성한 가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참 좋네요. 네.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꼭 소금강 청학제에 참석해야겠어요. 네네. 예, 풍성한 가을과 함께 하슬 라디오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평안함과 행복을 기원해야겠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커피 축제는 제가 소개해 볼게요. 네. 강릉 커피 축제는 강릉에서 새로운 향기를 만난다라는 주제로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7일간 처음 개최되었죠. 네. 이후에 매년 10월에 열렸지만 12회 2020년 축제는 코로나로 안타깝게 취소가 되었었어요. 13회인 작년에는 11월에 열렸어요. 아마 코로나로 늦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고요. 강릉 커피 축제는 강릉을 대한민국에서 커피 고장으로 각인을 해준 역할을 해냈죠. 네, 그렇죠. 네. 네.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이 있고 새로운 방법과 기구도 갖춰져 있고 또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실로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커피 축제예요. 올해에도 계획대로 개최되어서 큰 즐거움과 함께 좋은 추억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사천 해사리 마을의 개두릅 축제, 경포 벚꽃 축제, 네. 정동진 해돋이 축제 등이 있죠. 네.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축제가 있을 텐데 청취자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개두릅 축제 가봤어요. 그러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네. 공유 부탁드려요. 네. 이번엔 화제를 바꿔서 관광지와 휴양지로서의 강릉에 대해 보완할 점을 들여다볼게요. 뉴스를 통해 강릉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장애 관광도시 프로젝트 시범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무장애 관광도시라는 것은 6월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광하시는데 불편함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뭐 굳이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이젠 국제화에 대비해야 할 강릉이기에 보완할 점을 미리 고쳐서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강릉이 되어야겠어요. 이런 일엔 강릉 시민인 우리가 먼저 나서야겠죠. 네.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네. 내가 관광객일 때 혹은 주변으로부터 듣거나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보완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사실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교동택지의 경우에는 주차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차할 맞아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매번 느끼는데요. 가족 단위로 강릉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주차 불편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강릉시에서 포남동이나 다른 곳에는 시에서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만들기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교동택지에서도 이런 걸 적용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거나 외곽에 주차장을 만들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교통 문제는 강릉시 전체적으로 관광지를 권역별로 묶어서 버스 노선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강릉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음, 교통 문제는 쾌적한 관광지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안이죠. 버스 운행에 대한 정보는 강릉 버스 정보 시스템이 아주 유용하게 잘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택시도 콜 서비스가 2021년 11월부터 통합되어서 강릉 통합 콜택시 설렘 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카카오 택시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유용한 서비스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활용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요. 관광지에 대한 안내도 개별적으로는 다 잘 되어 있는데 말이죠. 특히 강릉엔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있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곳을 이용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관광의 필수적인 교통, 숙박, 식당 등의 필수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관리되는 앱과 같은 시스템이 없어요. 그게 아쉬운데요. 강원도 전체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투어 강원이라는 앱이 있긴 한데 실용성이 많이 떨어져서 유용한 정보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한데 모으고 숙박 정보 같은 경우도 보다 자세히 제공하는 앱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강릉 관광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앱으로부터 출발하고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가칭 강릉 관광 올인원 같은 그런 의미요. 네, 그렇죠. 이렇게 시스템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갖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강릉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젠 국제화되어가는 강릉이니까요. 강릉 주민 모두가 세계의 손님을 맞이하는 호스트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려면 또 의사소통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영어라든가 아니면 다른 외국어도 조금씩 익혀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관광지에 대한 기본 정보나 교통편 등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우선은 저부터라도 영어 공부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대한 특성을 영어로 설명해주면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좋아하더라고요. 강릉으로 여행 오는 외국인에게 강릉을 잘 소개하고 안내한다면 다시 또 오고 싶은 강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어로 안내 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외국어로 소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배우고 익히면 어렵지 않고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네, 외국인과 소통하는 즐거움도 크니까 여러 외국어로 강릉 소개하기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어서 교육하고 봉사한다면 글로벌한 강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네요. 맞아요. 네. 특히 또 환경 관련 대책을 최우선으로 잘 갖춰 놓아서 환경 선진국 이미지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수집 처리 같은 거 말이죠. 네, 외국인들에게도 환경 보존을 위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걸 보여주고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버로 채널을 운영하는 법을 배울 때 내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이 관광을 계획 중이거나 혹은 자세한 정보를 구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당시 동료분께서 채식 위주의 우리 음식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올리시는데 영어로 자막을 작성해서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유는 외국인들이 접속을 한다는 거예요. 아, 요즘은 세계화잖아요. 네. 이젠 정말 지구촌이라는 것이 이젠 완전히 내 생활이 되었구나 하고 느꼈었어요. 이렇게 정보의 바다에 유용한 강릉 정보를 많이 올리는 것이 특히 두드러져 보이진 않아도 작지만 강릉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맛집이나 덜 알려진 경관 좋은 곳 등을 감성적으로 알리는 것도 힐링 도시 강릉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유튜브에 오 강릉이라고 검색하시면 강릉의 맛과 멋을 소개하고 있는 힐링 콘텐츠가 있어요. 강릉시와 KBS 강릉 방송국이 협력하여 만든 영상물인데 강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가득한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 거기 들어가 봤어요. 네. 너무 근사했어요. 네. 맛있는 소리, 아주 근사하죠. 맛있는 소리 들어봤죠. 네, 군침 네. 돌아요. 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영상과 자연스러운 소리를 담아서 남녀노소, 외국인 누구라도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으세요. 강릉에 직접 오기 어려운 분들도 영상으로 강릉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강릉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강릉으로 여행지를 정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강릉의 영상미가 아주 대단합니다. 꼭 한번 놓치지 마시고 보시도록 하세요. 맛집이나 관광지 등 유튜브에 파워 유튜버들께서 강릉을 홍보하시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예, 보시게 되면 댓글과 좋아요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나만의 강릉, 모든 이의 강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역시 강릉은 볼거리, 먹거리, 강릉 인심까지 더해져서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강릉이라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강릉으로 몰려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네. 예, 이렇게 강릉에서 살고 있다는 게 오늘따라 더 감사하다 생각되네요. 네, 저도요. 네, 강릉을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강릉 시민인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강릉을 더 잘 알리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요. 강릉 동네 라디오인 하슬라디오가 이 일에 할 일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감도 생겨요. 맞아요. 네. 우리가 할 일 많죠. 우리 이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볼까요? 네. 네. 그래야죠, 당연히. 강릉만이 지녀온 특색과 국제화를 위한 여러 생각들을 모아봤어요. 이제 강릉을 세계에 당당하게 내놓기 위해서 좋은 것은 더욱 발전 계승하고 다듬어야 할 것은 우리의 특징, 빨리빨리 정신을 적용해서 말쑥하게 드러내야겠네요. 고르지 못한 일기에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강릉에서 행복한 에비타. 행복을 노래하는 신앙송가 양순이. 그리고 저는 강릉을 사랑하는 동쪽 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